누가 좌파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누가 과연 좌파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이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싸우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너뜨린 시장 경제 쑥쑥 일어납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면 촛불이 불태워버린 자유민주주의 확 되살아납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이 어제 비례대표 8명을 1번부터 8번까지 내고 법적으로 선거인단 확인 투표를 해서 95% 찬성으로 그대로 선거 결정이 되고 40대, 20대 그런 문제자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비례대표 신청도 오늘 아마 8달 8번까지 지금 직업은 자영업 하는 거, 그 다음에 카이스트 박사 석사 마치고 서울대학교 박사 과정에서 28살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 그리고 장애인 저기 성악 장애인 이제 농사 하고 있는 농도 합니다. 정연 농구죠. 제시해갖고 그리고 우리 남직자 또 홍대 서울대 어디가 나왔죠? 서울대 나온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고위님들하고 그 비례대표 오신 분들 좀 오실래요? 우리 진순정 수석 최고위 우리 강서엽이 지금 진순정 우리 비례대표 1번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우리 당의 최고위이신데 우리 후배들한테 비례대표 양보를 하세요. 그리고 김대국 최고 이게 그냥 3번 4번 그리고 이경복 위원장님이 비례대표 8번 신동경 우리 동양이죠 경주의 김윤경 우리 차세대 위원장님이 우리 최고위원이죠. 그래서 최고위원들 계시고 또 저기에 우리 윤리위원장은 제 지역에 김수정 윤리위원장 여기 이 지역에 구상모 구상모 대구시당 여기에 이제 구의원하셨고 서정에 우리 구의원 출신 계시고 이렇게 강에 또 김문현 박사님은 울산 대우연구 저하고 대우 같이 있어요. 여기 수석 연구원 하시다가 울산 연구원 계시다. 저희들 우리 당에 이제 정책위 부회장 연구원 수석 연구원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몇 분들이 아마 오실 것 같은데 뭐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 우리 공화당은 당원이 정확하게 43만 정도. 그리고
책임당원이 53,000명,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 53,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쉽게 보시면 정의당이 딱 5배다. 당원수로. 그런데 지금 현재 선관위가 작년, 올해는 아직 전체 당원 그 선관위 안 받았어. 작년 그 당원 규모로는 저희들이 3번째로 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에 당원 규모로는 저희들이 3번째로 큰 정당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 7년 6개월 되는 상당한지 외부의 국가 보조금 한 푼 없고 그냥 당원들이 당비, 특별당비 후원금을 통해서 7년 6개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위 민주들이 만든 자생정당입니다. 정당 역사에서 민주들이 만든 우리 뭐 다양하게 자영업자분들 대부분 다 하고 공무원 출신들도 있고 많지만은 교수님 분들도 있고 굉장히 새로운 정당이 하나 만들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얘기를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통일당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정광훈 목사의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돈 문제 하나 없고 부정부패 없고 그 다음에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학자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생적 정당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1일 총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제대로 알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밟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은 정당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젊습니다. 비례대표도 거기가 40대, 50대, 60대 한 2명 있나? 나머지 다 40대, 20대예요. 그래서 좀 더 이번 총선 통해서 좀 알리는 부분. 제가 그 국민의힘하고 합당 통합을 주장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뭐 한동훈 비대위가 와서 좀 잘 안 된 경우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합당을 요구한 것은 하자고 한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가지고는 총선 때마다 2030, 40에 도망다니는 정당이 됩니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번 합당을 통해서 이제 다음 지방선거 대선을 준비하려면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힘들게 생각하지만은 거의 30, 40, 50 세대가 지방자치 의회나 기초단체는 거의 50%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변화 우리가 탄핵 정국에서도 보고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도 보고 또 이재명의 민주당 시절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용기도 없고 희생도 없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국민을 이끌고 갈 이슈도 없었어요. 이번 총선을 이제 그 총선을 통해 가도 과연 저렇게 가서 지금 조국 혁신당 사람들하고 또 진보당 계열 쪽에 공수 위성정당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11대 국회가 국민의힘이 11대 세대 교체를 못함으로 해서 22대보다 21대보다도 더 힘든 국회의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치해야 된다.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야가 있으면 여의 역할은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구도를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바깥에서 한 7년 6개월을 아스팔트로 다녀보고 전국을 많이 다녀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뭔가 그것을 저희가 느꼈어요. 그것은 보수 정당이 좀 더 많이 내려놔야 된다. 또 보수 정당이 변화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변화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이념적으로 갈렸을 있고, 동서로 갈렸을 있고, 또 계층과 갈랐을 남녀가 또 갈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소위 보수 말하는 지금 현재의 그 보수 정당이 좀 더 환골탈태해야 된다. 그것을 주동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뭐 제가 혼자서 가는 그게 아니고 중지를 모아서 보수 대통합을 하자. 그 대신에 정광훈 목사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나면은 제가 당선되면 더 쉬워지겠지만 당선 안 되더라도 이 보수 대통합의 길은 열고 갈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여러분들이 모르듯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뭐 똑똑하다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지지 못한 용기 있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파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국민의힘을 바꾸는데 바꾸는데 성공을 하겠다. 앞으로 뭐 3년과 남아있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동성로에서 오래전에 연설하면서 걸렸어요. 반항하는 젊은 사람들을 좀 힘들더라도 한번 시대 속에서 한번 해야 된다. 보수 정당이. 그렇지 않고는 왜 선거 때마다 2030, 400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선거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제가 추가 선언문을 읽고 일문일답을 다 정부로 직접 나가니까 일문일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9시에 달서구,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달서구에서 제가 1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그만큼 진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바로 기자님들하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왜 출마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정신으로 대한민국과 대구와 달서 발전에 한몸 바치겠습니다.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은 바로 국민의힘과 통합 합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으로 대구 달서구 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참선한 조원재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와 달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제22대 대구 달서구 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저 조원재는 보수의 중심 대구를 가장 많이 닮은 정치인입니다. 대구 원대동에서 태어나 대구 종로초등학교, 대구 협성중학교,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후 서울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달서병 국회의원 참선을 하면서 저는 평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구의 정신을 온몸으로 배웠고 실천했습니다. 대구 시민분들처럼 정의롭고 의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힘들어할 때 용기를 내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거짓 촛불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잘못된 탄핵에 반대했으며 문재인의 좌파 독재 5년간 꿋꿋이 맞서 싸웠고 부정부패한 이재명과 싸웠습니다. 누구처럼 거짓 촛불에 굴종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달수구민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대구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며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며 대구의 미래 세대에게 멋진 대구와 달서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의 생각과 정책에는 항상 대구와 달서구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 사업을 제안한 것도,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KTX 경부선의 도심 지하화 사업을 제안한 것도 대구의 새로운 발전과 우리 미래 세대에게 멋진 대구를 물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저 조원진은 남들이 뒤로 한 발 물렀을 때 두류 1, 2, 3동 주민과 성당동, 감산동 주민, 달서구 구민과 함께 대구 기상대의 두류 정수장 이전을 막아냈습니다.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달서구 구민과 함께 대구시 신청사 옛 두류 정수장 이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장하고 고수하여 결국 달서구의 신청사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민 여러분, 저 조원진은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대구와 달서구의 멋지고 훌륭한 미래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고소드립니다. 먼저 저 조원진은 그랜드 대구 건설을 위해 다음 5가지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경제 산업을 이끄는 달빛 철도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동서간의 갈등과 지방 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TX 대구선 지하화의 우선적 추진을 걸어내겠습니다. 10년 전 최초로 KTX 45m 대구 구간 45m 지하화를 주장했고, 그때 이루어졌으면 대구는 놀라운 대구의 갈등 해소가 됐었고 경제의 길을 열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 대구 시민의 생명권인 문넘물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을 환경노동위의 감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구 지수 이전을 비롯한 깨끗한 낙동강 물관리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대구시 신청사를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원하는 대로 완공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총의를 모아 결정된 대구시 신청사는 반드시 원하는 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낸 두류정수장 인근에 계신 달서 구민들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드셨습니까? 반드시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하고 신청사 주변 상권의 관광 활성화, 교통체계 개편, 청년 창업 공간 마련 등을 통해 무려 20년 가까이 고생하신 달서 구민들께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달서 쾌척한
쾌적한 달서를 반드시 만들었습니다. 도류공원에 혁신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주차 공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세계적인 동양문화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달수군의 건강과 체력 정진,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체육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물을 이용해서 내륙의 베네치아 달서 대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지금 도류 중수장 가압시설이 1일 30만 톤 가압시설이 전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류산 중특의 가압시설입니다. 이 가압시설을 통해서 낙동강물을 끌어들이고 성당못을 원성당못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성당못을 보는 그러한 획기적인 관광 벨트를 만들고 낙동강과 도류공원과 지금 있는 대구타워와 앞산을 연결하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또 일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구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넷째,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달서를 만들겠습니다. 달수 관내에 달서 종합시장, 월천육시장, 송현시장, 신내당시장 등의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및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대폭적으로 유도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류공제지식사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체계 마련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정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개발과 교육 일자리가 활성화된 달서를 만들겠습니다. 달서, 도류, 송현 지역 등 오래된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AI 디지털 교육 확대, 청년 취업 교육을 위한 청년 열린 캠퍼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육 및 청년 일자리 확충에 앞장을 쓰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전철역의 보육 센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의 보육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들을 달수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진국가의 워킹 마음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 국민 여러분, 저 조원진 무엇보다 국회의원 당선과 동시에 바로 국민의힘과 통합 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반드시 돕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재명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죄 없는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고 좌파 정치인들을 끌어들이면서 대구 경제를 힘들게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절대 아닙니다. 미분양, 의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전국의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도시, 아파트,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공시지가로서 25% 가까운 손실을 나타내는 대구. 이 대구의 현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 조원진에게는 대구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대구 정신은 뭡니까? 헌법적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는 포용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은 보수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 보수의 중심 가치인 대구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저 조원진은 붉게 물들 국회를 반드시 지켜낼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노동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된 개혁인 노동개혁을 제가 했습니다. 한노위 간사로서. 그 파트너가 추미애 한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또 수백조, 600조 가까운 재정 절약을 한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제가 했습니다. 강기정 전 광주시장과 함께. 제가 국회 들어가면은 3대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확실한 개혁 주동자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개혁을 해낼 것인가 라는 것을 말로 아니라 제가 해본 이 공무원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수행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조원진이 대구와 달서구의 미래발전의 새 시대를 꼭 열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중심,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가진 것은 없으나 깨끗하고 성실한 민초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조원진은 할 수 있습니다. 조원진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대구 시민과 달서구 구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많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자분들의 1분 1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혹시 달서구 병 말고 다른 지역도 달서구 병 말고 다른 지역도 출마를 고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뭐 달서병을 다른 데 가겠다는 건 없었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달서갑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 비율로 따지면 70% 정도가 달서갑 출마를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7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의 진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오도됐다. 우리의 진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이 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박 묵닥하고 사진도 내려 이런 거 소식하고 소식 없잖아요. 다 내렸습니다. 우리 전국에 시도당 다 내리고 중앙당도 다 내렸는데, 그것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좀 편안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그렇게 요청했지만, 제가 달서병에서 삼선 의원을 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달서병하고 달서병은
같은 지역이었잖아요. 그 전에 이쪽 감산동, 성당 다 같은 둘이 같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당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달서병원에 나간다. 또 하나는 비례대표로 나가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우리 원로 고문단에서 또 지도부에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공화당답다는 얘기가 있죠. 조원진답다.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의 차세대 분들한테 넘겨야 된다.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다시 병에서 삼선을 했던 또 저를 삼선시켜주신 대구 시민과 달서구 주민들한테 제가 어쩌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봉사의 역할을 또 7년 6개월의 국민들과 소통해 왔던 또 국민의 눈높이를 어느 정치인보다도 제가 전국에 아마 전통시장을 한 100군데 이상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 때 시장들이 다 죽어서 우리 당원분들하고 100곳 이상을 전국 시장을 다녔어요. 뭐 시장 다니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시장 가서 뭐 많은 물건들을 사드리고 조금이나마 코로나 때 어려워하는 이 시장 상인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느낀 점은 뭐냐? 국민은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치만 바뀌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첫 번째가 제가 은혜받은 달서병의 출마를 통해서 또 당선을 통해서 전반적인 보수 정당의 변화를 주도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서병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하시는 말씀인데 합당 이야기가 현재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공천 다 끝나고 시간적으로 지금은 뭐 합당이 힘들지만 많이 진척이 됐었어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합당이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은 국민의힘에 용기가 없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서문시장을 본다는 것도 저는 옳지 않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중부의 도태우 후보 지역구가 서문시장이잖아요. 너무 작은 정치잖아요. 도태우 후보를 그렇게 매몰차게 공천 탈락을 시킨 지역에 굳이 와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조금은 더 큰 정치를 하는 게 저는 한동훈 답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 뭐 총선 끝나면은 제가 당선되든 안 되든 국민의힘하고 합당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다는 거 아시게 될 거고 우리 공화당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공화당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서 행동을 했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희생도 해봤다. 국민의힘이 가지지 못한 가치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면서 진짜 국민의 눈높이로 보수 정당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당 문제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중단된 상태지만은 총선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합당 통합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북미래 김윤태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문에 보면 이재명을 위한 단어를 작성을 하고 이제 이게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름을 끌려다가 안 썼습니다. 사실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건 뭐 언론에 언론에 다 나왔던 사실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반발이 심하고, 또 뭐 좌파 비스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했죠.
통일합 민주당 의원을 경제부시장인가요? 부시장에 발탁하고 대구에서 유명한 김태일 교수를 무슨 위원장에 세워가지고 일을 주도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 부분도 유일하게 그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유일하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제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굉장히 칭송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재명의 민주당,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잘 아는 저로서는 조금 옳지 않은 그런 처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상대 후보지만 그것은 뭐 대구 시민이나 달서구의 유권자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다가 수업이 됐잖아요. 그것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지금도 계속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완 좀 있으세요? 저는 뭐 사실은 우리 공화당 이제 당원분들한테 거의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총선 이후에 벌어질 전국 형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겁니다. 뭐 지금 비례대표 정당은 뭐 검찰 독재 정권 그냥 축출을 걸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불보듯이 양당 정치로 갈라서서 이념투쟁을 했거든요. 또 광화문이 그러한 이념투쟁의 장이 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이,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에서 봤거든요. 저는 탄핵 정부였어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당서열 3위잖아요. 수석 최고에 있는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에 전데 제가 그 자리를 던지고 탈당을 한 사람. 달서병에 여러분들 19대 때 제가 전국의 대도시에서 1등했습니다. 득표율이.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1등했는데 전국을 합치면 그때 1등이 이철우 지사, 2등이 이낙연 총리, 3등이 제가 했어요. 근데 대도시에서 제가 1등했는데 거의 70%는 안 되지만은 굉장히 60% 후반에 높은 지지율. 제가 탈당한 20대 국회의원 될 때도 65% 이상 득표를 얻었어요. 제 지역에는 그 당시에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거를 다 버리고 소위 바깥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기 없는, 자 이제 문재인 윤석열 정권 퇴진 2년 전쟁을 하는데 누가 싸워줄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를 보면은 저는 21대 탄핵 정국보다 탄핵 그 당시의 정국보다도 더 용기 없는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되면 뭐 당선 국민의힘 외에 보수 정치인 중에 당선되는 사람 꽤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도태우 변호사의 중랑구하고는 제 지역이 3개 동이 맞물려 있어요. 남구는 성당동하고 송현 1동이 맞물려 있고, 중구는 두류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태우 제가 아끼는 후배잖아요. 이번 공천 취소될 때 제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것은 대구 시민이 선택한 경선 선택을 공천 취소시킨다는 것은 대구 시민들 너무 우습게 봤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구의 국민의힘의 후보자 중에서 저도 생판 한 번도 못 들어본 후보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구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꽤 있었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럼 그 청년 정치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낙하산 공천을 주면은.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은 대구에서는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대구가 국민의힘의 가두리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구의 정치인들이 수모를 받았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테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수모적인 발언을 들은 것은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의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반박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대구의 자존심을 지킬 책무가 있는 거죠. 내국심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정말 대구의 자존심, 일도 잘하면서 대구의 자존심을 지킬 사람. 아까 대구 정신이라고 그랬죠. 대구 정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또 포용할 수 있는 대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대구 시민들이 선택해 줄 거라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왜? 대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광주 얘기를 가끔 해요.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어떨 때는 국민의당 찍었다가 어떨 때는 정의당 찍었다가 어떨 때는 무소속도 찍고 전략적 선택을 하니까 지도자들이 정당의 지도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대구도 우리 유권자 대구 시민들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번 22대에 대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22대에 대구 시민들은 위대합니다. 가장 정의로워요. 자기를 희생하는 대구 시민들의 희생은 너무 큽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받느냐의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대구 시민들 또 달서구 주민들이 또 중남구 주민들이 저는 선택하시리라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뽑아봤어요. 제가 달서구 성당동에 더샵 아파트 삽니다. 제가 한 6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날 공시지가가 2억 9,900만 원이 3억 9,900만 원이었어요. 24년 1월 1일 제가 이번에 후보자 내려고 공시지가 뽑았더니 2억 9,900입니다. 제 재산 자체가 1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이게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 전체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가진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어제 N방송에서 어제 보도 나왔대요. 인터넷 보도 나와서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공시지가 4.15% 전국 최대폭 하락. 대부분의 지방자치에 있는 공시지가 다 오릅니다. 경북이 조금 떨어졌는데 대구가 4.15% 하락. 그걸 2년 합쳤더니까 제 아파트 이 3억 9,900짜리가 2억 9,900의 공시지가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저 조원진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 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구 시민 전체에. 이게 더 떨어지지 더 올라가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왜? 무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앞으로도 아파트 나올 게 속출하고 6만 가구가 2년 사이에 허가를 받았는 이 현실에서 여기에 분노하지 않는 시민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구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아파트 값이 높은 게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억 9,900을 2년 전에 3억 9,900 하던 게 2년 만에 1억이 떨어져서 1억이면 어떻습니까? 이 제 재산의 25%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대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솔직히 분노합니다. 그것이 돈을 가진 분들은 괜찮아요. 서울 경기도에 집 갖고 있는 대구의 국회의원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사시는 대구 시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보관을 좀 여쭤는데 말씀이 딴 데 가셔가지고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민감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연구하시면서 노년을 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표현하실 때 근데 요즘 보면 그 유영하 변호사를 또 그게 맞는 건 모르겠지만 대타를 해서 정치를 제기하실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정당은 그렇게 투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를 제기하실 분이 친박이 없다고 하시지 않겠죠. 저는 정치를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영하 변호사 같으면 저는 국회의원 안 합니다. 그냥 이런 두 살 되신 박근혜 대통령 계시면은 그분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국회의원을 해야만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제가 YTN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출마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한테 제가 이러다 저러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정치 유영화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님들과 간담회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주민들을 만나고 차분하게 또 즐거운 총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20일 동안 온몸을 다 바쳐서 저의 달서구 대구 시민의 사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공화당 비례대표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유연수 우리 서각하십니다. 공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비례대표 유성 5번 많이 좀 같이 가주시면 감사합니다.